리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동환 씨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아유 오랜만인가요, 우리? 네, 저희 한 5, 6일 만에 그쵸?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맛있는 소식들 쫙 하고 말아드릴 테니까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프리뷰 그리고 리뷰. 일단 리뷰부터 먼저 해보면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지 않은 이 사이에 4차전, 5차전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근데 그렇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연승을 거두면서 시리즈를 3대2로 리드를 하게 만듭니다. 일단 4차전의 판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할 말이 있나? 사실 인디애나 팬들은 좀 네. 억울할 만한 장면들이 많았고 많았죠. 네, 많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오클라호마 시티가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있는 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또 제 3자 입장에서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냥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5차전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4차전이 더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박빙의 상황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의 어떤 판정들, 뭐 현지에서 물론 감독이 직접 릭 칼라이 감독이 무슨 소리냐, 판정 논란 이런 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훌륭한 감독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사실 이 4차전 경기 내용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꽤 있는 게임이었거든요. 예, 되게 좋은 게임이었는데 이 판정으로 인해서 이긴 팀의 승리는 거의 뭐 의미가 빛이 바래고, 그냥 뭐 약간 뭐랄까 경기가 그냥 애초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좀 많이 아쉬웠죠. 많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4차전, 5차전까지 한번 경기를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면 체급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4차전, 5차전 보면은 4차전은 인디애나가 계속 리드하다가 마지막에 그쵸. 이 4쿼터에 리드 관리를 못하면서 역전을 당한 게임이고, 5차전은 인디애나가 1쿼터부터 10점 뒤진 상황에서 계속 이제 끈질기게 따라붙다가 1차전처럼 결국에는 뒤집지 못하고 진 게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2점차까지 갔었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가 객관적 전력에서 인디애나에 앞선다는 것은 이 시리즈를 앞두고 누구나 생각했던 것이고, 다만 이 4, 5차전 양상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인디애나가 여전히 선전 중인 것은 맞다. 예, 오클라호마 시티가 윈 거는 맞아요. 윈 거 맞는데 인디애나가 막 일방적으로 밀리고 막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이런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오클라호마 시티가 센데 확실히 인디애나가 끝까지 잘 따라붙네, 혹은 인디애나가 뭐 4차전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네, 아쉽네, 약간 이런 구도가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쵸. 5차전 같은 경우는 제이더비 뭐 아주 환상적인 경기를 펼쳐줬고요. 그러니까 셰이 기적스 알렉산더는 계속 잘하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인디애나는 에이스인 할리버튼이 종아리 부상을 또 입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한 3차전쯤부터 이미 종아리 쪽에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상을 안고 뛴 거죠. 사실 느낌상 최근의 트렌드를 생각하면 정규 시즌에 이런 정도의 부상이었으면 아마 관리 차원에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파이널이고 할리버튼 본인의 출전 의사가 되게 강한 것 같고, 지금 6차전은 출전이 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할리버튼이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 상대로 퍼포먼스가 좋은 날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특히 5차전을 보면은 완전히 틀어막혔잖아요. 예, 굉장히 부진했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할리버튼의 어떤 과대평가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되게 할리버튼 입장에서 되게 속상하겠죠. 네, 속상하고. 근데 이제 이 할리버튼의 부진이 그러면 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수비 때문인가, 혹은 할리버튼 본인의 이 몸 상태 때문인가를 봤을 때 사실은 뭐 이제 그냥 뻔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개 다입니다만, 오클라호마 시티가 좀 이 시리즈 들어서 인디애나의 이 가장 큰 강점인 전면 압박을 좀 많이 베껴서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루도트가 아예
반대 베이스라인부터 그냥 할리버튼에게 딱 붙어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고, 할리버튼이 뭐 부상 여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체력 소모도 있고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디애나가 계속 그동안 이 전면 압박 수비를 통해서 상대의 계속 피로도를 누적시키면서 결국엔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좀비애나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도 너희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도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체력전이나 어떤 몸 상태의 싸움이 되는 건데, 그쵸? 상황에서 이제 할리버튼이 밀리는 거죠. 네, 사실은 저는 4차전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 뭐 부상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할리버튼의 경기 관리 실패라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봉호 씨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꾸준히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4차전 승부처 때 그냥 본인이 볼을 잡고 핸들링하는 2대2, 3대3만 계속 콜링하면서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 처리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리버튼에게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이, 아니 자기가 좀 더 해결하고 좀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오히려 그런 모습이 반대로 좀 좋게 보일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모든 건 결과론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가 홈그랜이 스위치로 나와서 할리버튼 막는데 사실 할리버튼이 효율적으로 뚫어내는 장면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인디애나에서 이번 파이널 들어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선수는 또 시아캄이고, 이런 상황에서 할리버튼이 계속 이제 막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공격 흐름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 일관된 효율이 높지 않은 본인의 어떤 핸들링 게임을 좀 했다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5차전보다 4차전이 조금 더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할리버튼이 4차전 끝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게임을 잘못 컨트롤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제가 말하는 부분과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말하는 부분을 할리버튼이 말했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 가드거든요. 아무리 공격형 가드가 뭐 시대의 대세더라도 결국 오펜스를 콜링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쵸? 좀 저는 경험 부족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할리버튼이 조금만 더 침착한 모습을 오펜스에서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 채통고린이 튀어나오는 이 스위치 수비를 효율적으로 공략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닌 다른 쪽으로 공략하는 식으로 갔다면 오히려 인디애나가 리드 지켜내면서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인디애나 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판정까지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뭐 메서린이 자유투를 못 넣은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 어웨이 프롬 더 플레이 파울 2번은 네. 그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조현일 선배도 이제 이런 건 처음 본다, 최초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보네드 플레이였어요. 그 2번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어웨이 프롬 더 플레이 어웨이 프롬 더 플레이 파울 2번 나올 때, 야, 메더린이 못 넣은 자유투랑 저걸로 인해서 꽁으로 준 자유투 계산하면 얼마지 하니까 딱 그때 한 7점 차였거든요. 7점 차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메서린이라고 했습니다. 메서린만 정신 제대로 차렸으면 사실은 막판까지 좀 괴롭히면서 가는 게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인디애나 팬들은 아쉽겠죠. 3차전 히어로였는데 4차전에서 역적이 되니까 완전. 이래서 약간 뭐랄까요, 파이널리스트로 경험 많고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선수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5차전으로 들어가 보면 동환 씨 말대로 이제 오클라호마가 계속 벌려가는 상황에서 인디애나가 야금야금 1.1점씩 따라가다가 2점 차까지 따라가는, 정말 와, 이것도 하나의 놀라운 경기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터진 4마디의 연속 턴오버와 할리버튼의 턴오버, 이거 체력적으로도 인디애나가 드디어 부침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클라호마 시티도 좋아, 같이 체력전 가자 이러면서 전면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 2차전 이후에 좀 많이 개선됐던 인디애나의 턴오버 이슈가 5차전에서 다시 확 그냥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할리버튼은 지금 종아리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결국 5차전은 턴오버에서 갈렸다고 봐요. 예, 그리고 네. 턴오버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건 사실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원하는 판도거든요. 예,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원하는 게임을 했다, 5차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4, 5차전 2연승 하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 좀 고무적인 것은, 사실 1, 2, 3차전에서 나왔던 딜레마는, 야, 이 투빅을 못 쓰겠는데? 쓸까 말까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차전 때 투빅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반격에 성공했고 시리즈 첫 승을 거뒀었는데, 근데 사실은 3차전까지만 해도 이 투빅 활용이 본격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4차전부터 하텐슈타인과 홈그렌이 투빅으로 나오는 라인업이 활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이 하텐슈타인과 홈그렌이 투빅으로 함께 나오는 주전 라인업이 되게 효율이 높은 라인업이에요. 리그 전체로 네, 봤을 네. 때도 16개 팀 중에. 근데 사실은 인디애나의 이 빠른 템포와 스페이싱 때문에 정말 제한적으로 시리즈 초반에 활용이 됐는데, 이 4, 5차전 되면서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쓴 걸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또 해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 이렇게 하자, 약간 이런 수비는 이렇게 가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답을 찾아낸 것이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는 시리즈 중반에 가장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리바운드를 확실히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따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슛을 던지는 거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 없어진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그런 이점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경기를 벌려버리는 게 좀 더 수월해진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시리즈 양상을 봤을 때 네. 인디애나가 6차전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리즈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를 봤을 때 이제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좀 합니다.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할리버튼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어서 이 멤하드나 할리버튼 이 백코트 쪽에서 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계속되는 압박과 디나이에 지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수비랑도 연관이 있는데, 멤하드는 사실 지금 인디애나의 압박 수비의 또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쵸. 공격에서 그런 식으로 압박으로 데미지를 받으면 수비에서도 지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디애나가 동부지구 플레이오프를 뚫으면서 가장 잘해왔던 체력전, 압박, 턴오버 유발, 그럼 괴롭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이제는 밀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아까 말씀드린 딜레마를 겪었던 이 투빅 활용이 이제 봉호씨 말씀대로 공격 리바운드로 오히려 이제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오면서 이 모멘텀을 얻고,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되면서 이제는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 답을 찾았다, 이 시리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홈에서 6차전을 무조건 잡아야 할 거고, 원정 승률이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에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해도 이 오클라호마를 가니까 그 홈의 어떤 그 열기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뜨거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컨 유닛 자원들이 확 살아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오클라호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좋은 라인업, 평소에 가장 잘 쓰던 라인업이 이 플레이오프 같은 단기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계속 활용이 되냐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이제 뭐 제가 투빅 얘기 계속 했는데 케이스 놀레스가 나오는 라인업도 사실 정규 시즌이나 플레이오프 보면 되게 효율이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오클라호마 시티는 사실 투빅이 기반 으로 삼는, 투빅을 기반으로 삼는 팀이기 때문에 그 라인업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니까 이제 벤치 유닛들도 힘을 받는 거죠. 뭐 카루소라는 정말 좋은 자원의 어떤 역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는 약간 지금 순리대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원래 이 프로 플레이오프 들어와서는 좀 팬심이나 이런 걸 좀 자제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인디애나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바라는 그림 아닐까요? 왜냐면 다들 언더독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언더독도 있고요. 저는 그 4차전 파울콜을 좀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간다고?
2대1로 이렇게 하는 팀한테 이렇게 뭔가 너네 이기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저를 비난하십시오. 느바라디오를 비난하지 마시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인데라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4차전이 워낙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쵸. 이해하죠. 그런 분들은. 좋습니다. 자, 7차전이 이제 6차전이 금요일날 펼쳐지게 되고 7차전으로 가게 된다면 다음 주인데, 저희가 또 6차전 끝나고 만약에 이야기를 바로 나눌 수 있으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